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주에 있는 2분의 1 지분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낙찰받았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주 북구 우남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감정가는 2억 8,300만 원인데 최저가 1억 9,800까지 떨어졌었던 물건입니다. 2021년 11월 달에 한 명이 입찰을 했었는데 미납을 했네요. 그래서 미납이 된 상태에서 다시 물건이 나왔고요. 지분 경매로 2분의 1만 진행된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중대형 평수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은 입찰이 어렵습니다. 왜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건물분에 대한 1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냈든 못 냈든 무조건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만 입찰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또 최근에 신작 실전 부동산 경매책 구매 후에 발품불패 카페에 책 인증샷 남겨주시면 스피드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을 구매해 주시면 4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할게요. 단지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입주를 했네요. 세대수는 615세대고요. 주차 대수 넉넉합니다. 최고층은 2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니까 대부분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가 거주하거나 채무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거 임차인이 있어요. 공유자나 채무자가 아닙니다. 근데 보증금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대항력은 없다고 나오죠. 예상 배당 여부해서 미배당 받는 금액이 굉장히 커요. 만약에 우리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는다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전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2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인도명령을 통해서 명도가 가능합니다. 자, 명세서 요약사항 보니까 특이사항은 크게 없어요.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라든지 지상권 그런 거 권리상 하자 전혀 없고요. 재미난 거는 공유자 양땡 요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이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기에 상황이 정말 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신청은 하셨어요. 대부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됐다고 하면은 입찰을 안 갑니다. 하지만 저는 갔어요. 왜? 이분께서 잔금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한번 좀 이따 왜 그런지 상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벽산 블루밍 메가시티 여기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다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는 칠은 한번 새로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한 346m 정도 거리, 그리고 도로도 몇 개 건너야 되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요 반대편으로 건너면 초중고가 다 몰려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 게 살짝 아쉽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게요. 이 등기부 등본만 봐도 공유자분께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은 부부로 보입니다. 아내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입찰을 했고요. 그때 보면은 국가와 또 신용보증기금, 광주은행, 신용보증재단, 자산관리공사, 롯데카드, 국민카드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다양한 곳에서 돈들을 많이 빌리신 것 같아요. 거기에 근저당까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압류, 가압류가 많고 또 근저당까지 있는 상황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한다? 그럴 돈이 있었으면 빚을 먼저 갚았었겠죠.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8년부터 쭉 올랐네요. 그래서 2021년 4분기에는 6억 2천에 실거래가가 찍혔고 또 2021년 2분기에는 6억 3,400만 원까지 실거래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가장 싸게 나온 물건은 6억 500, 그리고 요거는 또 2층인데도 6억 4천, 중간층인데 6억 5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물은 몇 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전만 분들하고 공동으로 입찰을 한 건데 용쌤의 탁월한 입찰가를 잔잔히 기대합니다. 제가 탁월하게 한 달 동안 2등 4번, 3등 1번을 했어요. 굉장히 자존심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계속 그렇게 아쉽게 폐찰했었던 이유는 법인으로 입찰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법인은 총 취득세가 13%가 조금 넘습니다. 취득세를 내고도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입찰가를 정했었는데 지금 이 물건 함께 들어가신 분들은 다 개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입찰은 없으니 꼭 낙찰 받겠습니다. 물론 3주택 이상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취득세 낼 거 내고 그래도 수익이 있다고 하면 도전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작은 수익이라도 생기나요? 안 생기잖아요. 경험치 쌓이나요? 안 쌓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낙찰을 받고 한 바퀴 돌리고 작은 수익이라도 얻어보는 경험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래서 요 분도 한 바퀴를 꼭 돌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입찰을 계속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입찰 가시는 분에게 이야기했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했더라도 꼭 차순위 신고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낙찰 받았는데 공유자께서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고 앞으로 나오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반드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아까 설명드렸죠? 공유자도 압류, 가압류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금 마련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직접 가신 분이 낙찰이네요 해서 낙찰 영수증 그리고 바로 차순위 매수까지 신고를 하셨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건 공유자가 낙찰금이 부담되는 듯 하면서 중간에 포기해도 되는지를 집행관에게 물어봤대요. 포기는 할 수 있어요.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또 필요하거든요. 수표로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잔금을 못 내면 이 보증금은 몰수가 되는 거죠. 근데 몰수가 되더라도 이 보증금은 어디로 가요? 채무자분께서 갚지 못한 빚을 갚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공중분해되는 돈은 아니에요.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요 보증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자, 공투분들 축하드립니다. 2등 4번, 3등 1번 하고 낙찰을 받은 거라 기쁘긴 해요. 잔금을 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어쨌든 낙찰은 받았으니까 그 기분은 즐겨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6명이 들어왔고요. 2억 6,250만 원. 취득세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용돈벌이 이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입찰을 했고요. 그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남들 수익 냈다는 낙찰됐다는 영상만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움직이시면은 반드시 그 짜릿한 낙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래스 U에서 부동산 지분 경매 공매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첫 런칭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 자세한 공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지분 경매 공매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